손흥민에게 주장 뺏긴 게 케인 때문이라고. 케인한테 배신당했다. 영국 언론 발칵. 토트넘 레비회장까지 연루된 콩가루 이야기. 토트넘 내부 초토화.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팬들은 요즘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4경기를 치른 현재 토트넘의 리그 성적은 3승 1무. 선두 맨시티에 이어 리그 2위입니다. 아주 좋은 출발입니다. 하지만 이전 감독 시절에도 시즌 초반 성적이 좋았던 적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의 토트넘은 이전의 토트넘과 무엇이 다를까요? 올 시즌 토트넘은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빅리그 경험이 없는 호주 출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첫 번째 물음표를 던졌고, 개막 직전 팀의 주득점원 해리 케인이 우승컵 수집을 위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두 번째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영혼의 단짝 케인을 잃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걱정도 있었죠. 손흥민 역시 더 늦기 전에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떠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케인의 이적으로 엇갈린 손흥민과 김민재의 운명을 패러디한 영상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토트넘은 케인의 득점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팀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려가 컸죠. 지난 시즌만 보더라도 토트넘의 득점 중 43%가 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클럽 중 가장 높은 득점 비율이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지원이 있었지만 수치상 토트넘은 케인의 원맨팀으로 불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케인의 이적, 그리고 새 감독의 부임, 두 가지 큰 변수 속에 토트넘이 어떤 축구를 보여줄까 궁금했는데 4경기를 치른 현재 만족도는 높습니다. 해리 케인이 듣는다면 섭섭할 이런 농담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토트넘은 전통적으로 젊고 빠르고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합니다. 물론 토트넘만 그런 건 아니겠죠. 축구 팬이라면 수비적인 축구보다 공격적인 축구에 환호합니다. 그런데 최근 모리뉴와 누누, 콘테를 거친 토트넘 축구는 수비 중심의 축구로 각인됐습니다. 물론 각 감독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인 팬들의 평가는 수비 중심 축구였습니다. 우승을 기대했던 모리뉴와 콘테 감독이 우승의 꿈을 이뤄주지 못한 점도 수비 중심 전술에 대한 비판에 기름을 부었다 할 수 있습니다. 경기 내용이 재미없으면 결과라도 좋아야 하는데 내용도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팬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겠죠. 리그 8위에 그친 지난 시즌. 그러니까 콘테 감독의 토트넘은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의 이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공격을 보는 것은 한 사람이 계속해서 같은 퍼즐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 화를 내는 것과 같았다. 예측 가능한 단조로움, 다시 말해 창의성이 부족했던 공격 전술을 비판한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토트넘 팬들이 토트넘이 돌아왔다 말하는 이유. 바로 공격적인 축구, 그러니까 볼맛나는 재밌는 축구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팀 성적까지 따라주니 행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해트트릭으로 5대2 대승을 거둔 벌리전은 행복감의 정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은 손흥민 선수의 응원가로 도배됐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적이고 재밌는 축구는 통계에도 잘 나타납니다. 토트넘은 5골을 몰아친 최근 벌리전까지 매 경기 2골 이상을 기록하며 개막 4경기에서 11골을 득점했습니다. 리그팀 득점 공동 2위입니다. 슈팅 위치나 난이도 등을 고려한 기대 득점, XG를 살펴봐도 4경기 평균 7.34골. 실제 11골을 넣었으니까 약 3.5골을 더 넣은 셈입니다. 여기에 결정적 기회 창출에서도 10회로 리그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공격의 창의력, 결정력 모두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득점원의 다변화입니다. 벌리전까지 토트넘의 득점 선수를 살펴보면 손흥민 3골, 제임스 매디슨 2골, 로메로 2골, 에메르송, 사르, 쿨루셉스키 각각 1골 등 6명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이 득점의 3분의 2 정도를 책임지던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득점 방식 역시 다양해졌습니다. 세트피스, 박스 안, 컷백, 박스박 등 다양한 위치와 움직임을 통해 골망을 흔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빌드업과 역습의 짜임새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득점원을 앞세운 토트넘의 공격력이 케인의 공백을 완벽하게 지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팀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 케인 같은 확실한 에이스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토트넘의 약점 중 하나인 뎁스, 즉 선수층이 얇은 부분이 체력이 떨어지는 시즌 중후반 어떻게 작용할지도 변수입니다. 아직 남은 경기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경기력만으로도 팬들의 만족도는 무척 높아 보입니다. 이전 시즌과 비교할 때 파이널 서드까지 침투하는 선수들의 숫자가 많아졌고 공격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케인의 이적은 오히려 공격수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면서 유기적인 움직임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더 낮은 자세로 원팀으로 만들어가는 캡틴 손흥민의 리더십 또한 상승세의 원동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토트넘이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할지는 현지 기준 이달 말 아스널 24일, 리버풀 30일 경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변화는 그저 결과적인 숫자들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움직임, 팬들의 환호, 전반적인 팀의 분위기에서 흐르는 에너지까지 모든 것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케인의 이적과 함께 많은 팬들이 그린 미래의 그림은 불확실하게 보였지만 지금의 토트넘이 그 불확실성을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아직 시즌은 길고 앞으로 위기도 많겠지만 지금 이 순간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빛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2. 쿨루셉스키, 콘테 돌려가기? 이전 방식이 완전히 틀리진 않았지만 쿨루셉스키는 7일 한국 시간 스웨덴 풋볼 스캐날렌을 통해 우리는 지난 시즌 말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왔고 매우 빠르게 퍼졌다. 물론 우리 모두 약간 놀라긴 했지만 그는 정말 좋은 감독이다 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젊은 팀이고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플레이하기를 원한다. 이전에 했던 방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매일 훈련에 오는 것이 더 쉬워졌고 훈련을 통해 공을 가지고 플레이해야 한다는 것. 공격할 때 뒤가 아닌 앞을 보고 달려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선수들 모두 가능한 한 많이 귀를 기울이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명확하다 라고 덧붙였다. 쿨루셉스키는 지난 2021에서 22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 유벤투스에서 토트넘으로 임대 이적했다. 손흥민, 해리 케인 외에 마땅한 공격수가 없던 토트넘이었고 이들을 돕기 위해 쿨루셉스키가 합류하게 됐다. 실로 놀라운 활약상이었다. 쿨루셉스키는 프리미어리그, PL, 후반기에 18경기만 소화하고도 5골 8도움을 터뜨렸다. 공격 포인트만 무려 13개였다.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의 송케쿨 트리오는 단연 최고였고 토트넘은 극적으로 4위를 차지하면서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티켓을 거머쥘 수 있었다. 쿨루셉스키는 2022-23 시즌에 부상으로 인한 기량 저하로 부진이 잇따랐다. 공식전 37경기에 출전해 2골 8도움을 기록했다. 더불어 팀 분위기도 좋지 못했다. 시즌 도중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경질되면서 분위기가 악화됐다. 새롭게 접어든 시즌,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인상적인 출발을 알렸다. 400을 사용함과 동시에 공격적인 축구로 경기력과 결과를 모두 챙기고 있다. PL 4경기에서 3승 1무로 무패 행진과 함께 2위에 올라있다. 쿨루셉스키 역시 주전으로 기용되면서 힘을 싣고 있다. 쿨루셉스키의 인터뷰는 콘테 감독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아니나 분명 아쉬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토트넘 선수단은 엔제볼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듯하다. 3. 웨일스 홈 마작?
홈 관중석 텅텅 비고 한국 원정석은 매진. 웨일스 홈에서 치러지는 평가전인데 정작 웨일스 홈팬들의 관심은 썰렁하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8일 오전 3시 45분 이하 한국 시간 웨일스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에서 웨일스를 상대로 원정평가전을 갖는다.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경기다. 그동안 붉은 물결이 가득 찬 안방에서 일방적 응원을 받으며 경기했던 클린스만호로선 원정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데 열광적인 유럽 홈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웨일스 현지 팬들의 예매 현황이 심상치 않다. 경기를 약 12시간 앞둔 현재까지도 웨일스 관중은 전체의 60%도 차지 않았다. 본부석 주변 섹터, 부문은 대부분 찼지만 그 외에는 아직도 빈자리가 더 많다. 약 3만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은 현재로선 약 1만 명 안팎의 관중이 들어찰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 원정 팬 열기는 뜨겁다. 웨일스 축구협회는 이번 경기서 119, 120, 121섹터를 원정석으로 배정했는데 현재 빈자리는 36분이다. 현장 판매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매진이다. 한인회, 영국사랑 등에 따르면 런던 등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저마다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찾을 예정이다. 웨일스 홈팬들의 관심이 다소 싸늘한 것은 최근 웨일스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4 예선에서 부진한 것과 관련이 깊다. 로페이지 감독이 이끄는 웨일스는 예선 D조에서 1승 1무 2패, 승점 4로 4위에 처져 있다. 특히 지난 6월 홈 만원 관중 앞에서 약체 아르메니아에 2에서 4로 패배. 팬들의 민심이 흉흉하다. 선수 기용과 전술에 대한 불만도 크다. 영국 매체 더 선은 웨일스 팬들은 페이지 감독의 경질을 위해 한국전 결과가 좋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 응원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웨일스와 한국의 경기에는 4년 만에 웨일스 축구 역대 최저 관중이 입장할 수도 있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로 관중 입장에 제한이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최근 웨일스의 최소 관중은 2019년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벨라루스전의 7,666명이다. 한편 12일 라트비아와의 유로 2024 예선 D조 원정 경기를 앞둔 페이지 감독은 중요한 경기를 앞둔 만큼 한국과의 평가전은 별로 원하지 않았다고 밝혀 썰렁한 민심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